분기별로 풀어보는 재무제표 분석. 오늘은 디지털 광고 종합대행 서비스와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고 있는 에코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회사의 기여를 보겠습니다. 에코마케팅은 2003년 3월에 인터넷 마케팅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마케팅 컨설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고 2016년 8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최대주를 한번 살펴보면 김철웅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50.5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보시면 그로스 해커스 그룹, 그리고 에코마케팅 싱가폴, 그리고 데일리앤코, 그리고 에코마케팅 차이나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데일리앤코가 비디오 커머스 사업을 영위하고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회사고 자산 총액도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나머지 회사들은 아직 매출이 미미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럼 회사의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마케팅은 지배회사 에코마케팅과 그리고 전자상거래업을 하고 있는 데일리앤코가 두 회사가 하고 있는 일로 나눌 수가 있고, 지배회사인 에코마케팅은 광고 대행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데일리앤코는 전자상거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코마케팅은 디지털 광고 종합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고, 관련된 상장회사로는 EM넷과 그리고 인크로스, 나스미디어 등이 있습니다. EM넷은 제가 작년에 영상을 한번 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 회사의 서비스를 보면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전 미디어 직거래로 집행하여 불필요한 비용 집행을 최소화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것을 차별화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플래닝부터 광고 기획, 제작, 자체 솔루션으로 자동화된 캠페인 운영, 그리고 CRM 관리까지 디지털 마케팅 전 영역을 대행하는 디지털 광고 종합 대행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다고 회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회사의 사업 보고서 중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독특한 영업 방식, 즉 영업사원이나 아웃바운드 정원화 영업 직원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다른 회사들은 모두 AE라는 그 광고 영업을 하는 직원들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에코마케팅은 그런 직원들을 두지 않고 MGM을 주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MGM은 Members Get and Members, 그러니까 기존 고객이 성과를 본 뒤에 새로운 고객을 이렇게 추천하고 영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인건비 비중이 타 광고 대행사보다 월등히 낮아서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고 회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높은 수익성은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일리앤코가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업은 비디오 커머스 마케팅을 기반으로 D2C는 다이렉트 투 컨슈머, 소비자에게 직접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제품의 몰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회사 여러 가지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잘 들어본 제품들로는 클럭이 있고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미니 마사지기 클럭이 있고, 그리고 몽제 매트리스, 그리고 유리카 화장품 등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각 몰드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픈마켓이나 이런 곳에 납품을 하지 않고 스스로 판매를 하는 몰드를 따로 가지고 있어서 비용을 줄이면서 고객에게 직접 판매를 하고 있다고 회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제작을 하지 않아서 생산 설비가 없어서 많은 비용을 줄이면서 소비자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현재 하고 있고, 그리고 파트너십 회사들로는 홈앤쇼핑, 올리브영, 이마트, 롯데면세점, 랄라블라, LOHB, 그리고 외국 회사로는 아마존, 라쿠텐, 샤오홍수, 위챗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도 진출이 되어 있고 해외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회사의 부분별 매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광고 대행업과 그리고 전자상거래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광고 대행을 보시면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매출이 보면 290억, 407억, 562억으로 점점 증가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광고 대행업도 어떤 회사들은 좀 정체를 보이는 회사가 있는데, 에코마케팅은 점점 현재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전자상거래업 쪽을 보시면 화장품, 생활용품, 기타 미용, 그리고 광고 대행 수익 이런 것들로 나눌 수가 있는데, 화장품 쪽도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이 상당히 많이 유리카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생활용품, 아까 말씀드린 클럭이라든지 몽제 매트리스 같은 경우 매출이 점점 더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이 2019년에 700억에서 2020년에 1210억 정도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문별로 수익을 한번 살펴보면 광고 대행 서비스와 아까 말씀드린 뷰티 제품 비디오 커머스 사업 부분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외부 매출액을 보시면 아까 위에 소개한 것과 비슷한 매출액이고요. 순이익을 보면 광고 대행 서비스가 67%의 순이익을 보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A라는 영업사원을 두지 않고 M2M 서비스 등을 통해서 직접 고객이 고객을 이렇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많이 줄여서 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높은 광고 대행사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비디오 커머스 D2C 또 15% 정도의 수익을 직접 제작을 하지 않고 유통 위주로만 하지만 15% 정도의 수익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이 부분의 수익성을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매출을 보시면 내수와 수출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수출의 비중이 2019년에 5.4%에서 2020년에 12.8%로 수출의 비중이 상당히 늘어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또 재화, 그리고 비디오 커머스 부분에
제품 판매가 점점 수출 쪽으로도 해외 쪽으로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출이 늘어나면 이것은 재화 쪽은 이제 수익성이 조금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회사가 상장 이후에 걸어왔던 매출액과 손익 등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출액과 영업이익입니다. 보시면 매출액이 정체를 하고 있다가 2017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서 한 단계 점프업을 했다가 다시 주춤하다가 다시 2020년에 매출이 또 크게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7년 3분기에 유리카 코스메틱, 현재 데일리 앵커로 회사 이름을 바꾼 유리카 코스메틱을 아주 싼 가격 인수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전자상거래업을 시작을 해서 매출이 점점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2018년 2분기 때 클럭을 출시를 해서 상당히 히트를 치게 됩니다.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미니 마사지 클럭이 이렇게 소개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2019년 4분기 때 몽제를 출시해서 다시 한 단계 매출이 또 증가를 하고, 그리고 해외 수출까지 많이 진행이 되면서 현재 매출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2020년 4분기 때 약간 주춤해서 매출액 420억 그리고 영업이익 122억 수준이지만 상당히 높은 이익률을 보이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YOY로 전년 동기 대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파란색 선 그래프가 매출액 증감률인데요. 2017년 1분기 이후로는 전년 동기 대비 후퇴한 적이 없이 계속 매출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고, 거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0% 전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증감률은 2019년 4분기와 2020년 1분기 때 약간 주춤했지만 상당히 증가폭이 크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익성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가 광고 대행업과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 총이익률 이런 것이 없이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나눠서 그것을 뺀 것이 영업이익률, 그리고 MPM, 순이익률, ROE 이렇게 네 가지만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자, 보시면 OPM,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자체가 절대적인 수치가 한 30% 전후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상당히 높고요. 4분기 때 29%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2020년 4분기 때 관계기업 투자 손실과 그리고 외환차손 등으로 조금 순이익이 줄은 것을 알 수 있지만, 이것은 현금에 빠져나가는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형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다음 분기 때는 또 회복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OPM과 MPM이 한 30% 전후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그것이 매출액이 크다 보니까 ROE도 41%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ROA가 31.3%, 그러니까 총자산 대비 1년에 30%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총 자본 대비, 자기 자본 대비 40% 이상의 수익을 2020년에 거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익률입니다. 자, 그러면 ROE를 듀폰 분석이라고 해서 매출액, 순이익률, 그리고 총자산회전율, 부채비율 세 가지로 분해를 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매출액, 순이익률이 많은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일단은 총자산회전율, 매출이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ROE가 더 크게 오른 것을 이 회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순이익률의 증가폭보다는 ROE의 증가폭이 그러니까 총자산회전율이 높아지면서 더욱더 늘어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그리고 부채비율도 어느 정도 레버리지 효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금융부채가 아니고 영업부채, 즉 매입채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좋은 부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시가총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주가가 2018년 이후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4월 1일 종가 기준으로 8,390억의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이나 자본은 좀 미미해 보이는 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가총액이 워낙 높다 보니까 좀 이렇게 찌그러져서 보이는데, 현재 3년 전에 비해서 자본이 2배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본이 2배로 증가하는 것은 배당을 회사가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자본이 2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배당이 2018년, 2019년, 2020년에 63억, 108억, 그리고 217억 점점 더 배당을 늘리면서 회사가 이 3년 동안 합계의 배당이 300억이 넘는 배당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2019년 이후로는 분기배당까지 계속 하고 있어서 회사가 계속 주주들에게 또 환원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PBR이 많이 높아 보이지만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회사가 주주 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밸류에이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BR, PER, 그리고 PFCR, 프리캐시플로에 대한 시가총액의 수준인데요. 자, PBR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주가가 많이 올라서 현재 6 정도까지 근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2019년 상반기에 주가가 오른 것에 비해서 주가가 더 올랐지만 이제 PBR은 좀 더 낮고요. 그래도 밴드 상단 정도에 아직은 거쳐 있어서 조금 주가가 높은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ER이 15.8로 회사가 40%가 넘는 ROE 수준의 PER이 15.8이면 상당히 고평가로 보기도 힘들고 사실은 저평가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PFCR, 프리캐시플로우도 최근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16.9 정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회사의 성장성에 비해서 회사의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닐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 채권 회전율수, 재고자산 회전율수를 보겠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매출이 증가를 하거나 그리고 이익이 증가를 하더라도 매출 채권을 잘 회수를 하지 못해서 나중에 충당을 많이 쌓아서 순이익을 갉아먹는다거나 재고자산이 많이 쌓여서 나중에 채화 재고 때문에 또 순이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는 매출 채권 회전율수를 보시면 아주 안정적으로 한 40일에서 60일 정도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율수도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더 매출 늘어난 것에 비해서 회전율수 자체는 아주 잘 관리가 되고 17일 정도면 아주 양호하게 회사가 유통을 하는 데 있어서 재고자산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회사의 리스크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 자, 그리고 현금 흐름표를 그래프로 나타내 봤습니다. 자, 영업 현금 흐름표를 먼저 보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대부분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고 한 번씩 이렇게 회사 유통 과정에 따라서 마이너스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할 때도 먼저 돈을 받았다가 나중에 지출하는 이 순차적인 흐름이 약간의 차이가 나면 영업 현금 흐름이 또 마이너스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현금 흐름은 IPO를 하면서 385억에 재무적으로 현금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대부분 이제 재무현금 흐름이 분기 배당 및 결사 배당 등을 하면서 계속 이제 재무현금 흐름상으로는 돈이 나가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에게 환원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영업현금 흐름이 잠시 돌지 않을 때는 금융상품이나 금융자산을 처분을 해서 현금을 마련하는 이런 과정들 좀 간단하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캐펙스, 유명자산 투자는 이 회사가 하는 이 업종 자체가 그런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회사 현금이 잘 돌고 이것을 배당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4분기 합산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IPO가 있었고요. 그리고 영업현금 흐름상으로는 아주 잘 영업현금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주주에게 환원하는 배당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늘어나는 속도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낮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조금 늦어 보이는 것은 회사가 배당을 충분히 해서 한 3% 이상을 배당을 하고 있어서 회사의 주주에게 환원을 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자본도 ROE가 높기 때문에 조금씩 쌓이고 있는 모습을 앞에서 살펴보셨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업현금 흐름이 4분기 합산 511억, 그리고 프리캐시 플로우도 495억, 현재 시가총액이 4월 1일 기준으로 8,390억입니다. 그래서 조금 높아 보일 수 있으나 회사의 수익성과 그리고 성장성을 보면 회사의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가 전체적으로 현재 전자상가력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 과연 잘 되고 있고, 그리고 클럽 같은 그런 히터 상품이 계속 나오는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해외에 판매하는 것이 현재 해외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 증가를 한다면 회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또 상황을 지켜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모두 잘 진행이 되는지를 계속 추적 관찰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에코마케팅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